안녕하세요. 타로마법사 우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솔로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인연이 있어요. 하늘에서 정해준 당신의 인연을 이 타로가 곧 찾아오게 만들어줄 건데요. 제가 타로마법을 걸어줄게요. 모두 조만간 그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의 진짜 인연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이제 타로 카드가 진짜 인연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예요. 저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를 끌어모아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추가로 예쁜 보석을 하나씩 올려볼게요.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일 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로즈님들 바로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놓여있는 카드로 하늘에서 정해준 로즈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외모는 꽤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미남 미녀인 듯한데요. 그런데 본래 타고난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처럼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고요. 이것은 성형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외모인 만큼 강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불안정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즈님들에겐 그 사람이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고요. 유난히 그 사람이 로즈님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무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잘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성실하고요. 하나를 시작하면 쉽게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크지 않지만 내공이 단단하게 단련된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동안 노력으로 쌓아온 것들이 꽤 많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타고났어요. 항상 진정성 있게 대하며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요. 언제나 솔직해지려는 타고난 마음이 있네요. 그 사람은 신뢰성을 중요시하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 함으로써 로즈님들에게 물질적이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로즈님들에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로즈님들의 꿈의 실현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꽤 보수적이기도 하기에 너무 개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둘 다 서로 돌아가면서 주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주도에 이끌려 가주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로즈님들이 주도적이라면 로즈님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할 거고요. 반대로 로즈님들이 많이 내성적이라서 주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데이트를 할 건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한다거나 어디를 가서 시간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데이트 장소들을 준비할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이렇게 주도하게 된다면 로즈님들이 잘 따라주면 좋겠네요. 둘 다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주도적이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럴 때면 무계획 데이트라서 그 또한 설레이고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직업까지 한번 볼게요. 바보 카드가 나왔죠? 바보는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매여있는 직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안정감이 드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경험을 우선시하는 직업일 것 같아요. 우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직업으로서 본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여행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노마드 등의 이런 직업일 수가 있고요. 또 순수하고 직감적인 것과 관련된 직업으로서 본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서비스 관련업과 상담사 관련업으로서 저처럼 이렇게 타로를 보는 타로 마스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듯 동물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직업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교육과 관련되어 강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과 경험에 관련된 직업으로서 관광업과 항공업에 관련된 직업이거나 탐험가, 여행가, 여행에 관련된 직업일 수 있고요. 자영업이거나 어떠한 것을 영업하는 그런 일인데요. 보따리 장사 또는 차로 물건을 싣고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장사일 수도 있어요. 또 창의적이고 무모한 도전이 필요한 직업으로서 촬영 현장 업무와 관련된 일이거나 이벤트 기획과 관련된 일이 직업일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몰입감이 높고 열정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직업으로서 본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예술가이거나 엔터테인먼트로 연예인과 같은 그런 직업일 수가 있고요. 콘텐츠 기획자이거나 마케팅 기획자로서 기획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직업이 많이 변경되어 온 사람으로서 로즈님들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무직 상태일 수도 있기는 해요. 실업자일 수도 있고 구직자로서 취업을 준비 중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임시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사람은 회복력이 빠르고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까지 뛰어나니 곧 좋은 직업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를 알아볼까요?
이제 곧 그 사람을 만날 때가 됐어요. 곧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가을, 겨울쯤, 내년 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늦는다고 해도 앞으로 3년 이내에 그때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어쩌면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거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단지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떨까요? 타로 카드로 미리 예상을 해볼 건데요. 몇 점 뽑아볼게요. 초반에 두 사람은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멀리서만 그렇게 바라만 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자주 힐끔거리며 볼 거예요. 그렇게 서로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역시 또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초반에는 인사만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만 하고 지내는 것이 몇 날 며칠이 걸릴 텐데요. 혹은 오래 걸린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텐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 사람과의 대화 시간은 너무나도 즐거워서 짧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엔 그래서 편안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성으로서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고 존중하게 될 거고요. 친구로 길게 지내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연인 사이가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그 관계의 흐름은 격동적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 문제 때문일 텐데요. 두 사람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마도 얻어내는 것은 부와 관련된 것일 수가 있고요. 물질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굴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서로의 좋았던 순간들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반짝이는 소중한 추억처럼 남아있을 건데요. 서로 잊지 않고 계속 추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다시 또 만나게 돼요.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으로서 무척 반갑게 느껴질 텐데요. 두 사람은 서로가 정말 하늘이 이어준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애 사건과 관계 흐름은 좋고 나쁘고의 그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 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연애 스토리가 예상되는 것이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의 궁합은 그렇게 잘 맞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성격도, 성향도,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정말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아요. 하지만 꽤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비슷한 부분들은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일단 성실한 면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비슷하고요. 꾸준히 무언가를 끝까지 하려 하는 것과 거짓이 없는 진솔한 부분이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많이 비슷하기에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는 게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때 내 대화로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많이 달라서 사실 궁합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아끼는 만큼
상대방에게 맞추어 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노력으로 궁합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또 두 사람의 진지함과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쩌면 거의 같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궁합도 보면 두 사람이 그렇게 잘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카드로 봤을 때 느낌은 둘 중 한 사람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로즈님들 위주로 다 맞추어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즈님들은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뭐 어디 다른 데서 듣게 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로즈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그럼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운도 한번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제3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제3자는 로즈님들 혹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따로 정해주는 제3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무언가가 방해를 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의 결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를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결혼은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가끔씩은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도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사람을 놓치게 돼서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로즈님들을 꼭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로즈님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조건뿐인 그런 결혼인 거예요. 그 사람은 로즈님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이나 외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끔 후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호화로운 결혼 생활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느 집처럼 누구나 그렇듯이 지극히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로서 자녀운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녀운도 좋아요.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경우 아주 조신하고 참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닮아 성실하고 끈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로서 속 썩이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꼭 자녀가 아니라 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자녀와도 다름없을 텐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키운 자녀는 엄청난 효를 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두 사람의 그 자녀운은 참 좋아요. 곧 만나게 될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네요. 그럼 로즈님들 앞에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마리님들, 바로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놓여있는 카드로 하늘에서 정해준 마리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외모는 지적으로 보여서 유식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안경을 착용할 것 같아요. 차가운 도시적인 느낌이 있어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네요. 하지만 신뢰감을 주는 외모로서 매력적이에요. 단아하고 차분한 느낌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많이 차가워서인지 매서운 분위기가 있어요. 이 때문에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뭔가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편안한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활기차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주목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에게로 모여드는 것 같네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매우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기에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 것 같기도 해요. 타고난 성향 자체가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그런 자만심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쳐나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서 소소한 것을 얻어도 매우 만족해하며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금방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연예인처럼 그런 끼가 다분히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도 인기가 많은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것이 또 특징인데요. 일단 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이 다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조금 막무가내일 수가 있어요. 솔직한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마리님들은 그 사람이 너무 배려가 없다, 강제성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좀 그래서 굉장히 거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마도 그 사람은 마리님들이 다른 이성과 같이 있는 것도 무지 싫어하면서 그 싫은 티를 막 낼 테니까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연애의 스타일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직업까지 한번 볼게요.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자제력이 필요한 것일 수가 있고요. 관리나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왠지 사람들을 케어하고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직업이 이런 쪽에 관련되어져 보이는데요. 어떤 직업이냐면 이런 거예요. 치유사, 상담사, 또는 의사나 약사, 아니면 이렇게 의료와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고요. 또는 식단을 관리해주는 영양사이거나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교육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말 그대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것을 컨설팅 해주면서 관리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사람만 관리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관리한다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을 관리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업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식물을 관리해주는 조경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농작물을 관리해주는 농업에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죠. 또 그 사람은 관리를 잘해주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 상태 또한 그 마음 상태를 잘 파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해주는 심리상담사일 수도 있고요. 그 심리를 잘 단련될 수 있게 코칭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은 이러한 복지 분야에 아주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더 보자면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될 경우 다시 사이가 좋아지도록 해주는 이런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중재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운업이나 항공 승무원 같은 직업일 수도 있죠. 또 종교와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왠지 종교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신앙심이 꽤 높은 사람일 것 같기는 해요.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은 관리를 무척 잘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또 마음까지 관리하는 것, 게다가 물건까지 관리를 하죠. 이것을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디자이너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예요. 간단히 설명을 위해서 의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관리한다. 예를 들면 겨울에 입을 옷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같고요. 뭔가 뽐내고 싶은 의류로 마음까지 기쁘게 하는 옷을 만드는 거죠. 어때요? 해당하는 것이 맞죠? 건축 디자이너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의류 디자이너가 옷감이나 도구를 관리하듯이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 자재들을 관리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은 디자이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직업들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를 알아볼까요?
곧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떨까요? 타로 카드로 미리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가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몇 장 뽑아 볼게요. 두 사람의 연애는 몰래 하는 연애로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를 것 같기는 해요. 통화보다는 주로 카톡을 자주 할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연애에는 어떠한 대가가 따를 수가 있어서 그것을 두 사람은 감내를 하면서 연애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들 몰래 숨어서 연애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연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월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월드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두 사람은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관계의 흐름은 처음에는 몰래 하는 연애인 만큼 지극히 조용해요.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저 눈빛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만나면 대화보다는 손을 잡는다라든지 몸이 먼저 나서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키스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 웃고 오라고 손짓하고 말없이 손잡으며 웃는 것이 일상이죠. 하지만 이제 숨어서 연애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이게 연애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두 사람 모두 다 강해져요. 자신의 주장이 세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이 티격태격 다툼도 많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이 관계의 흐름은 반대가 될 거거든요. 두 사람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할 거고요. 이 관계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두 사람은 아주 닭살스러운 그런 커플이 될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을 볼게요. 두 사람은 성격, 성향, 가치관 등이 아주 많이 비슷해요. 아주 잘 맞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지고 들어가는 성격이 되지 못하기에 오히려 너무 똑같아서 궁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서로 상대방을 잘 맞추어 줄 수 있다면 궁합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궁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속궁합이 변화가 커요. 어떨 땐 둘이 정말 잘 맞는데 또 어떨 땐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아마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만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두 사람이 싸우게 된다면 그때는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안 해본 것들을 즐기는 것인지도 몰라요. 매번 최애를 다르게 한다든지 매번 컨셉을 다르게 해서 한다라든지 새로운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장소를 색다르게 한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많은 변화들을 주면서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매번 그때마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전체적으로의 궁합은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면 변화도 크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궁합은 90%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리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월드카드 나오고 봤을 때는 결혼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한 번 더 그런 때 결혼 운도 카드 하나 더 뽑아서 확인해 볼게요. 네, 결혼도 충분히 가능해요. 두 사람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만나자마자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많이 비슷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모자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결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결혼 전에 하는 서약 같은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은 없을 거예요. 오로지 둘만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지금 마리님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 결혼을 하게 될 경우로서 자녀운까지 알아볼까요? 자녀운이 있어요. 자녀운도 아주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게 될 자녀는 복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자녀는 모든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날 것 같아요. 천재적인 기질도 타고날지 몰라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뭘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배우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는 심성도 착할 거고요. 또 워낙 못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서 그런 천재라서 어디 가서나 이쁨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밝고 착하고 또 맑고 순수할 거예요. 게다가 많은 효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효도를 할 그런 아이예요. 또 꼭 자녀가 아니라 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자녀와도 다름없을 텐데요. 그러한 눈으로 보자면 어떠한 형태로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키워낸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자녀운은 참 좋아요.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럼 마린님들 꼭 곧 만나게 될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복덩이인 자녀까지 모두 다 얻으세요. 마리님들 앞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루비님들, 바로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놓여있는 카드로 하늘에서 정해준 루비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외모는 남성적인 경향이 강한 외모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성분이시라면 굉장히 남자답게 생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또한 피부색도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외모를 닮은 동물을 표현하자면 흑곰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 스타일은 흑곰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굉장히 섹시한 분인 것 같은데요. 몸매가 굉장히 멋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남성분이시라면 넓은 어깨에 튼튼하게 다부진 그런 근육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루비님들이 남성분일 경우 그 사람이 여성분이라고 해도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미가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근육으로 아주 섹시한 그런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배에 왕자 근육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네요. 만약 그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된다면 루비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서투르게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루비님들은 활발한 성격에 말괄량이 기질이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루비님들이 원래 활발하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좀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이러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간 과거에 미련이 많아 집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 떠올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이기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자신을 그 부정적인 틀 안에서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긍정적인 사람은 루비님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 그 사람은 루비님들이 긍정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루비님들은 긍정적인 분들 맞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루비님들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루비님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루비님들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루비님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고요. 굉장히 매너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봉사활동을 주로 하거나 그렇지 못한다 해도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자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급하기에 너무 좀 진전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중간 과정을 건너뛴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과의 연애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연애하느라고 거의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진도가 빠른 만큼 속 시원한 연애 스타일이라서 답답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직업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또 기록되어지거나 저장되어지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직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어느 단체 안에서 소속되어져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정성과 판단력이 중요한 분야로 보자면 판사, 검사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법조계 쪽 직업이거나 법, 행정 분야에 속하는 직업일 수가 있어요. 또 이에 분석력을 더 요구하는 직업으로서 중개인일 수도 있고요. 상담 분야에 속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또한 자산관리, 이런 쪽 직업일 수도 있고요. 기획 분야와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어요. 추가로 그 사람의 직업은 세무사, 회계사, 의사일 수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직이나 경찰직, 이쪽의 공무원일 것 같아요. 세무, 회계직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또한 돈 문제만큼 판단력이 중요하게 필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직업일 수가 있어요. 판단을 잘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자면 이런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재료를 손질을 하고 저울로 각 용량을 동일하게 측정하는 이런 요리사이거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를 알아볼까요? 이미 만날 수 있었거나 만났어야 했는데 못 만난 느낌이에요. 둘 사이를 막는 어떤 방해가 있었거나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카드를 봤을 때 느낌은 두 사람은 이미 만났었어야 했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만났을 텐데요. 스치듯이 지나갔기에 만났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나온 인생에서 이사나 이직처럼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해 운명이 틀어져서 진작 만났어야 할 진짜 인연을 아직 못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사람을 만날 시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진짜 인연이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긴 만나게 될 텐데요. 흑공 같은 사람을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떤 스타일일지 연애 스토리를 타로 카드로 미리 확인해 볼게요. 예정 뽑아 볼게요.
두 사람의 연애 자체가 시작과 끝을 나타내니 180도 확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일 것 같아요. 왠지 이 기회를 놓치면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아주 솔직해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서요. 망설임은 없을 거예요. 둘 사이에는 거대한 해일처럼 엄청난 변화가 닥쳐올 거고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두 사람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거고요. 서로 함께 연애를 하기 위해서 협의점을 찾고 타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스러운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질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루비님들이 천천히 연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연애에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렇던 연애가 안정화가 되면 급격하던 그 연애가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오히려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서둘러도 루비님들이 천천히 연애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좋겠네요. 너무 빠른 연애는 자칫하면 불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연애를 했다. 이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을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 맞추어 나가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서로 맞추어 나가면서 거의 완벽한 합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성격은 많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지극히 다른데요. 서로 성격상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심하면 자주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두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을 맞추어 줌으로써 그래서 의외로 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성향이 비슷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속궁합도 살짝은 안 맞아요. 두 사람 다 특히 이에 대해 경험이 적다면 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맞추어가는 궁합이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하면 할수록 계속 잘 맞게 돼요. 그야말로 나중에는 환상의 호흡처럼 잘 맞게 될 거예요. 루비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운도 한번 볼게요. 결혼 운을 보니까 딱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운명 같은 커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만남이 계속 엇갈리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엇갈리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어쩌면 지금쯤 루비님들은 이미 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루비님들은 늦게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결혼 운이 굉장히 무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루비님들은 지금 대부분 다 혼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히 못쏠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하늘이 정해준 진짜 인연이고 진짜 운명인데 어쩌면 그 엇갈림에 하늘에서도 답답해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루비님들은 꼭 반드시 진짜 인연인 그 사람을 빨리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운명이 두 사람을 이끌 테니까 언젠가 꼭 반드시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단 그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제가 루비님들이 꼭 빨리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볼게요. 그럼 만약 결혼을 하게 될 경우로서 자녀운까지 알아볼까요? 자녀운도 좋아요. 두 사람의 장점만을 이어받은 자녀가 생기겠네요. 외모도 좋은 유전자만 닮아서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아이일 것 같고요. 성격도 좋은 점만 타고날 거예요.
착하고 순한 아이로서 부모님 말도 잘 들을 거고요. 영특해서 공부도 잘할 거예요. 가히 천재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꼭 자녀가 아니라 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자녀와도 다름없을 텐데요. 그게 무엇이든 두 사람이 함께해서 얻게 되는 것들은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원하던 꿈이나 욕망을 이루는 것과도 같아요. 루비님들에게는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늘 좋은 것들로 가득 찰 텐데요. 언제나 항상 행복과 기쁨을 줄 것 같네요. 곧 만나게 될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네요. 마리님들 앞에 또 그 사람과 함께 다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스피넬님들, 진짜 인연인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놓여있는 카드로 하늘에서 정해준 스피넬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요. 외모부터 쭉 이어서 볼게요. 그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이 극과 극으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사람은 남성적인 면모와 여성적인 면모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남성스럽고 강인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면은 많이 여리고도 여릴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은 신비스러운 느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단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확 튈 거예요. 세련되면서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미스테리가 있어요. 차분하고 고요한 인상으로서 그 사람의 눈빛에 매료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너무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하는 그런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로맨티스트한 사람이에요. 무지 감성적이고 낭만이 있어요. 자상하고 예의 바르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또 참을성이 많고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알아요.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관대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죠. 이러한 착한 심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배려를 해주는 거지 딱 거기까지고요. 뭐 헌신적으로 그 이상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변에서 하자는 대로 잘 이끌려가요. 이런 우유부단한 성향이 강하게 있는데요. 스피넬님들이 가끔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서 가끔 그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마음에 있어도 일부러 더 무관심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많이 구속적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이 알 수 있는 곳에만 가두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스피넬님들은 가끔은 그 사람의 너무 큰 관심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섭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꽤 안정적이기에 그가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피넬님들 마음에 불안감을 줄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많이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계적인 연애 스타일이라서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표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직업까지 한번 볼게요. 컵 1번이 나왔네요.
지금 카드로 봤을 때 느낌은 딱히 직업이 무엇일 거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스피넬님들이 좋아하던, 원하던 그런 직업일 것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스피넬님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요? 제 생각에 이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직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스피넬님들이 선호하는 어떤 직업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스피넬님들이 가지고 싶었던 직업 그것뿐만 아니라 스피넬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이 그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피넬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직업은 그 사람도 자신이 원하던 직업을 가진 것일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원하던 꿈을 이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원하던 대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스피넬님들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를 알아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는 시기는 두 사람 모두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 만남은 공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조건적인 것으로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나 상황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잘 조율해서 만나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스피넬님들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많이 힘들다면 곧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전혀 힘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기는 많이 늦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만나는 시기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카드로서 만나는 시기 중 가장 가까운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본다면 아마도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일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늦게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언제가 될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스필레님들이 그 사람을 빨리 만나길 바라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떠할까요? 그 연애 스토리 알아볼게요. 타로카드 몇 장 뽑아볼게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첫눈에 알아볼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상대방이 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도 같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꼭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반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의 직업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외모 외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 끌리게 되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너에게 관심이 있다. 호감이 있다. 너를 좋아한다. 이러한 말들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행동으로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미래에 함께하는 그런 결혼도 생각하면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그 관계의 흐름은 의외로 딱딱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은 정말 좋아하지만 주변에서의 반응들과 가족들이 꼭 계약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집안끼리 맺어주는 그런 정략 결혼처럼 생각을 하고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어떤 전례가 있다면 그 수순을 그대로 밟을 건데요. 서로 그러면서 이득을 주는, 이득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주고받고 공급을 하는데요. 차후 점점 더 진중한 것들을 주고받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요. 그건 마음, 이런 걸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뭐 걱정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더 사랑을 진하게 나눌 것 같은데요. 쇼윈도 부부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둘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들을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몰래 몰래 단 둘이서만 있을 때 숨어서 알콩달콩한 이런 관계가 될 것 같네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은 뭐 어떤 특별한 가문의 집에 태어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의 궁합은 너무 좋아요. 거의 완벽하네요. 노력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궁합이 뭐 100%처럼 퍼펙트해요.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을 위해 노력까지 하기에 궁합이 완벽해요. 타고난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아주 유사해요. 아마도 두 사람은 워낙 잘 맞기에 조금만 노력해도 퍼펙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속궁합은 겉으로만 완벽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아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요. 싫은 것도 있지만 싫은 티를 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궁합은 거의 100% 완벽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스피넬님들의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운도 한번 볼게요. 그 사람과의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카드로 봤을 때 느낌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엇갈리는 듯한 그 운명이 있어요. 두 사람을 쉽게 만나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일찍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이혼 후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또 늦으면 늦을수록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아마도 그래서 스피네님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결혼이 또 첫 결혼이 아닌 뭐 두 번째이거나 세 번째 이런 재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지 두 사람이 만나게만 되면 이 엇갈려 있던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질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너무 섣불리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조건과 환경들을 보고 지금 결혼해도 되는지 상황 판단을 잘 해보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운은 있으나 시기와 환경, 조건을 다 잘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두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운은 어떤지 그것도 알아볼까요? 귀엽고 예쁜 자녀들을 두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말썽을 조금 일으킬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크지 않고 소소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착한 심성은 타고날 거예요. 그리고 또 스피ner님들이 바라던 그런 자녀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밝고 맑은 아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 꼭 자녀가 아니라 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자녀와도 다름없을 텐데요. 두 사람은 서로 서툴게 무언가를 같이 만들며 시작할 수도 있죠. 초반에는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번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을 계속 두고 투자하다 보면 차츰차츰 스피넬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줄 것 같네요. 곧 만나게 될 진짜 인연인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네요. 그럼 스피넬님들 앞에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